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최종 후보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 민주당도 총선 전략을 발표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 주민들이 수년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올해 2.28 민주운동 기념일과 3.1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경선이 결정된 대구 지역 각 선거구별로 공천을 받을 최종 후보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 민주당도 총선 전략을 발표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진보 정당과의 단일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총선 기획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 총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대구 목세 비례대표 배정입니다. 민주당은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변화하기 위해선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 민주당은 중앙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구 민주당이 공당의 일원으로서 향후 4년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1석 이상의 국회의원 선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구 선거 승리만큼 대구 지역 비례대표 배출 또한 중요한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선 전략의 다른 하나는 진보 정당과의 선거 연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역 총선 후보자는 현재까지 모두 8명입니다. 이 중에서 대구 동구 1과 달서병 선거구는 진보당과 후보가 겹칩니다. 대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며 녹색정의당 등 다른 진보 정당과의 선거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 을의 경우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진보 진영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민주당도 12개 지역구에서 8곳밖에 후보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참에 우리 진보 세력, 진보당, 녹색정의당 그리고 기타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진보 세력과 전체 연합할 계획을 갖고 실무적으로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진보 정당은 조만간 최종 합의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대구의 인구 소멸을 막을 미래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관리하자고도 제시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에서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구의원 2명을 뽑는 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집니다.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해 공석이 된 곳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10일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대구 중구 가 선거구와 수성구 라 선거구입니다. 두 곳 모두 구의원이 주소지를 지역구 밖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곳입니다. 중구 가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수성구 라 선거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중구 가 선거구는 동인동과 삼덕동, 성내 1동과 대봉 1, 2동, 그리고 남산 1동입니다. 수성구 라 선거구는 고산 1, 2, 3동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수성구 라 선거구의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잃은 배광호 전 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당에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은 무공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당에서도 중앙당 방침에 따라서 이번 수성구는 무공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귀책 사유가 이제 저희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대신 중구 가 선거구는 후보를 내기로 하고 오는 4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수성구 라 선거구에 전하익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다만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잃은 이경숙 전 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중구 가 선거구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구는 우리 민주당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내기로 결정을 했고요.
수성구는 수성 라 선거구, 고산 1, 2, 3동 시지입니다. 시지는 지금 현재 후보가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보궐선거는 총선에 가려져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데다 후보 이름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아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4.10 총선 후보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내 공천 문턱을 넘지 못한 후보들도 많은데요.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선거 현수막을 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정당별로 경선을 실시하거나 단수 공천을 통해 속속 후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선에 오르지 못하고 선거운동을 멈춘 후보들도 많습니다. 건물 외벽에 걸린 한 예비 후보의 현수막.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큽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현수막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아니더라도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당내 경선 상황을 알 리 없는 유권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이 길 좀 자주 다니면서 봤는데 당연히 후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데 나중에 갔는데 없으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가면 안 되지. 떠야지. 바꿔야지. 선관위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정당에서 컷오프된 지 오래지만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예비후보 자격은 유지됩니다.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예비후보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 주민들이 수년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 올해 2.28 민주운동 기념일과 3.1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기념일에 태극기를 다는 게 당연함에도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는 게 화제가 되고 있는 세태가 씁쓸하다면서 태극기 달기 운동에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 단지 105동 모든 가구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앙 광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일부 단체들이 뜻을 모아 구매한 태극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3.1절 앞두고 달서 주민 스스로가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태극을 달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계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달서구는 아파트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모델해서 좀 더 확산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세대 아이들도 태극기를 받고선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베란다에서 직접 태극기를 달아보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태극기를 가지고 집에 달려고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창문에 달고 3.1절에 있는 그것들을 기념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더 자랑스러운 국민이 된 것 같아서 더 좋아요. 안 달린 데는 좀 허전한데 달린 것을 보면 웅장해요, 뭔가. 이 아파트 주민들이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독도의 날이나 광복절 등 기념일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며 애국심을 고취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4년간 또 행사를 못해서 오늘 2.28 민주화 운동과 105주년 3.1절 기념일을 앞두고 또 이런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돼서 태극기를 개항함으로써 애국심도 생기고 세대와 시대가 바뀌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국경일과 기념일에 태극기 달기를 실천할 때까지 이 아파트 주민들의 태극기 달기 운동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올해부터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외국인 유학생이 들어옵니다. 경북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유학생 48명이 영덕군에서 예비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HCN 전복은 기자입니다. 강의실에서 1:1 한글 수업이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외 유학생들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교육을 해외 다른 나라와 함께 나누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내의 사정으로 봤을 때도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또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입니다.
우리가 이중 언어가 되고 기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과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온 학생들로 함께 공부할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기초학습을 시작했습니다. Dạ thưa em đã tìm hiểu về văn hóa đất nước Hàn Quốc là cái thứ nhất, cái thứ hai là em đã học tiếng Hàn. Thứ nhất là học thuộc bảng chữ cái, là cách ghép câu, các cách chữ, là luyện tập nói chuyện với người Hàn Quốc ạ. 저마다의 부푼 꿈을 안고 온 이들은 2월 말까지 한국 문화와 직업교육 한국어 등을 익힐 예정입니다. Dạ, tại Hàn Quốc nó đang có nhiều công ty nó đầu tư vào Việt Nam vậy ạ. Nên là sau khi em học ở đây xong em về nước em vẫn có thể làm được và ở đây cũng có thể làm được ạ. шалтгаан гэхээсээ илүүтэйгээр төмөр зам бол одоо нөгөө нэг одоо дэлхийд дахин илүү хөгжиж байгаа тэрнээс шалтгаан гэхээсээ илүү хөгжиж байгаа тал руугаа төлхөө явахыг хийж байсан. 경북교육청은 이번에 들어온 유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해외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달콤한 맛에 건강에도 좋은 포항 죽장 고로쇠 수액은 제철 특산물로 큰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고온과 잦은 비, 눈 등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에도 비상이 걸리며 축제 일정을 앞당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HCN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1,100여 미터에 이르는 포항 죽장면의 면봉산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고로쇠 수액을 빼내기 위해 나무에 구멍을 뚫어보지만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오른 지난달 고로쇠 나무에서 수액이 집중 생산되며 채취 시기를 놓쳐버린 탓입니다. 때문에 농협마트와 산림조합 등의 공급이 끊겼고 포항 지역 농특산물 쇼핑몰인 포항마켓에서도 죽장 고로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속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산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어가지고 올해는 작년 대비 한 40% 정도가 물량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납품도 제대로 대주지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판촉과 홍보 창구인 축제 일정도 바꿨습니다. 고로쇠 축제를 일주일 정도 앞당겨 다음 달 2일 하루만 열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축제를 아예 2월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물도 불과 한 달뿐이라요. 한 달 동안 빼는 그 과정이 기온이 올라가 보면 상승돼 보면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는 축제를 또 2월 한 20일 아니면 말경에 그런 예산을 또 잡고 있습니다. 과거 연평균 생산량이 20만 리터를 훌쩍 넘었던 포항 죽장 고로쇠. 지난해는 17만 리터로 줄더니 올해는 16만 리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해마다 고로쇠 생산량이 줄어들며 지역 특산물인 죽장 고로쇠도 코로나19 이후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안산 대부도를 찾아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진작가들의 무분별한 촬영 때문에 수리부엉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칫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될지 또 다시는 대부도를 찾지 않게 되진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벽 위에 꼬물거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얀 솜털이 난 새 2마리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수리부엉이의 새끼입니다. 그런데 새끼 곁에 있어야 할 어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둥지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수리부엉이를 촬영하기 위해 몰려든 사진 작가들이 있습니다. 어미새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새끼가 어리니까 체온이 딸리니까 와서 덮어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나와요. 말씀 조금만 나도 안 돼요. 이거. 사람은.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비가 왔어요. 네. 비가 올 때는 어미가 그거를 품고 있어, 비를 안 맞게. 근데 사람이 진을 치고 있으면 그걸 나가버려요, 어머니가. 그러면 새끼들이 나중에 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연기념물이거든요. 안산시도 사태를 파악했지만 손쓸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고 말합니다. 빛을 터뜨려서 이걸 방해하거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사진 자체를 못 찍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출장을 가서 일단은 계도 조치하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이제 방에 대해서 사진 찍지 말라 하고 그러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리부엉이가 이곳에서 산란을 하기 시작한 건 수년 전부터. 입소문을 타고 찾는 사진작가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 장소에서 번식하는 게 계속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혹시나 번식지를 버리는 행위까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에는 시흥시의 호주벌에서 논에 내려앉은 천연기념물 쇠부엉이를 쫓아다니며 촬영하는 사진작가들이 목격된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계속되는 사진작가들의 무분별한 촬영 활동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보호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매화가 피면 봄이 온다는 말이 있죠. 지역에서도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매화가 전하는 봄 소식을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화나무 군락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잎이 먼저 나는 다른 나무와 달리 매화나무는 꽃을 먼저 피웁니다. 매화가 피면 봄이 온다는데 진짜 와보니까 너무 좋고 참 예쁘네. 매화는 추위를 이겨내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꿀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꽃이기도 합니다. 이름 모를 새들도 봄꽃을 보러 나온 듯 나무 주변을 맴돕니다. 봄꽃 하면 기쁨이고 사랑이며 희망이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계절, 봄이에요. 매화 군락지에는 벌써부터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동호인은 렌즈 속 매화를 담기 위해 셔터를 누르고 앳돼 보이는 소년도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봄을 담아내 봅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꽃을 만져보고 중년 남성은 나무 아래에서 꽃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해봅니다. 안 그래도 2월달에 눈 오는 거 보니까 소감이 좀 많이 추웠는데 꽃이 피는 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홍매화에 이어 흰색 꽃을 피우는 백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3월 중순쯤이면 만개한 매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 도시철도 3개 노선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2,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 도시철도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084건으로 하루 평균 5.7건에 달했습니다. 부정승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아이조아 카드를 일반인이 사용하는 등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전체의 48%에 달했습니다. 교통공사는 교통카드 사용 이력과 CCTV를 확인해 부정승차를 적발하고 있으며 적발 시 운임의 30배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철도를 중앙선과 연계해 안동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신공항철도는 최고속도 시속 180km의 GTX급 급행철도로 대구에서 신공항을 거쳐 의성을 연결합니다. 의성에서 안동까지 25km 구간은 기존 중앙선으로 연결할 계획인데 내년도 안동 영천 간 중앙선 복선화가 완료되면 의성 안동 연장 구간 기본선로가 마련됩니다. 신공항철도가 안동으로 연장되면 안동에서 20분 이내에 신공항이 접근할 수 있어 경북 북부와 충북 지역의 여객과 물류까지 신공항으로 유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26일과 27일 이틀간 대구 굴기와 지방시대를 주제로 개원 1주년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 첫날에는 박양호 대구경북연구원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대구경북 신공항 프리존 발전 방안 등 3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둘째 날인 27일은 메가대구 3대 권역별 발전 구상을 비롯해 5가지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행정, 사회, 복지,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서구 뉴평리도서관 4층에 이웃과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인 공동 육아 나눔터가 들어섰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에는 장난감과 보드게임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남구청이 서울 강남구청과의 협약에 따라 올해도 강남 인터넷 수능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수강권을 지원합니다. 수강권은 5만 원 상당이며 남구 지역 학생 4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오는 11월 말까지 신천둔치 희망교 하단에 자전거 수리센터가 운영됩니다. 수리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간단한 수리는 무료로 부품 교체는 부품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일상생활 속 법률과 세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 시민생활 상담실을 다음 달부터 주 8회로 확대 시행합니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두드리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2.28 민주운동 기념일과 3.1절이 함께 있죠. 고이 접어든 태극기를 꺼내는 어렵지 않은 행동 하나로 애국심도 활짝 펼치는 자랑스러운 날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